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상 게임 업체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일단은 실려 있어야 되겠죠. 거래 대금이 실려 있는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거래 대금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카카오 게임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메이드가 거래 대금이 형성이 돼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뭐 정리를 하고 옮긴 상태 기준이고 아직까지는 뭐 정리한 단가 수준까지는 회복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좀 더 이제 탄력을 주기를. 그다음에 낙폭이 뭐 어마어마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50만 원 넘는 가격 60만 원까지 올라왔던 그 수준에서부터 반토막이 나 있어요.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뭐 강세를 띄고 있지만 그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수급 논리 지나고 나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애니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좀 오늘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 눌려져 있는 거죠. 상대적인 조정. 여기도 이제 뭐 잘 정리를 해서 잘 빠져나왔고, 여기는 뭐 수익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뭐 넥슨 GT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래간만에 거래가 완벽하게 이제 실려지면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완벽하게 실려지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일봉부터 먼저 놓고 볼게요. 일봉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게임주들 전체가 변동성이 이제 크게 뭐 좀 확대됐다가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게임주들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나마 이제 남겨놓은 쪽의 기준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죠? 남겨놓은 쪽의 기준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 잘 버텨오다가 요자락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버텨오다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 요게 이제 제일 크게 버거웠던 기준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21선 공방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요 기준, 거기에 이제 오늘은 그나마도 거래 대금이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감 때까지 기준을 잡으면 죄송합니다. 마감 때까지 기준 잡으면 최소 이제 300만 주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만 주.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되고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강세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그러니까 작년 그 10월 이후로 좀 들여다봐도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 이후로.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다가 첫 번째 거래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강화의 부분. 아무래도 이제 이동평균선에 이제 기울기를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기울기 부분은 뭐 하락 기울기 아니냐, 뭐 하락 추세 누가 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간혹 받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보조 지표를 놓고 볼 때 어때요? 정확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조 지표를 놓고 본다라는 건 뭐냐면, 일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여다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에 기울기만을 놓고 본다. 기울기. 그러면 이제 거래량도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놓고 21선을 기준을 잡아서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분명히. 그런데 제가 지금 잡아놓은 소나 모멘텀 차트, 뭐 우리가 뭐 매직 계산기 이렇게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 부분의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기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기울기는 각도가 느슨해졌다. 하락 각도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도 분명히 상승 추세 20MA가 상승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꺾여버리죠. 꺾이는 건 뭐냐면 주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갈 자리에 계속 올라가야 이 기울기가 계속 살아날 텐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계속 상향인 것 같아요. 왜? 20거래일의 평균치, 종가 평균치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20거래일의 종가 평균치의 기준이다 보니 뉘어져 있을 때는 계속 밑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상향한 것처럼 느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부분은 예전에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닌 추가적으로 응용 기술을 넣어서 차익 실현이나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그 기준점을 잡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영선이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영선까지 돌려놨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설정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저 바닥에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꺾이는 소나가 꺾이는 자리, 그 자리를 1차적인 바닥의 기준으로. 그럼 사실상 지금 가격대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인 기준에서는 크로스가 나오는 기준,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는 기준. 그럼 요 자락이 여전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조정이 좀 깊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자락에서 다시 살짝 꺾였다가 그럼 뭐 손절을 단행을 하든 뭐 그런 기준이 될 거고 다시금 꺾이고 크로스가 난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신뢰도 부분이 돼요. 신뢰도 부분. 신뢰도 부분. 자, 여기서 요 자락의 요 기울기 부분이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걸 시리즈로 한번 쭉 잘라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이제 10월 이후에 20MA의 기준, 저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에 대한 이동평균선, 안 넣던 이동평균선을 넣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카카오 게임즈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게임즈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여요. 그래서 게임즈 전체적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누가 대장이 될 수 있는지, 수급 범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2, 04, 10시 30분 기준에 일봉 기울기를 첫 번째 1번으로 우리 지금 세 차례 문자가 나왔습니다. 벌써 세 차례 문자가 나온 거고 그만큼 그 중요한 위치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게 옳고, 그렇게 해서 기울기 부분이 뭐 당연히 이 여기서부터 이제 요 자락 기준이 잡히겠죠. 뭐 이런 바닥 자락에서 기울기는 하향되고 있지만 편입의 기준점, 영선을 돌파하는 기준점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고점 부분에 이제 이러한 기울기 부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벌써 이미 둔화돼 있다, 꺾였다, 각도가 훼손됐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요거를 다 빼고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정신사납게 이걸 넣어놨네요. 그럼 다시 죄송합니다만 다시 요 기울기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다 그려버릴게요. 그래서 요 자락에서 과연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자락에서 이 기울기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자락에서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게 형성이 됐다가 요 자락에서 기울기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수 신호를 주느냐, 그리고 지금의 오늘의 흐름은 어떤 기준이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과거에 HTS도 없고 MTS도 없고 그랬을 때 모는 종의 진짜 차트 그릴 때 그럴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일 이평선 보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나마도 앞서 나가는 기술적 지표였거든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이제 기울기 법칙 기준만 놓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1선을 깨지 않으면 뭐 가져가고 부딪혔다 돌리면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이 된 부분의 기준은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 분명히 21선은 하향되고 있지만 꺾임과 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그 다음에 영선까지 돌파되는 요 흐름, 요 자락에서의 1차적인 편입의 매수세인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자락이 꺾여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세 가지, 영선, 꺾임, 크로스,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매수 기준에서 이런 부분 12월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각도가 이제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요 꺾인 흐름에서 급격히 이제 다시 크로스까지 발생되는 시점이 요 자락 정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사인이 나오고도 한 단계 더 미끄러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도 사인 나오고도 한 단계 더 뭐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이제 신뢰도 부분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첫 번째 이동평균선만 받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응용지표 소나 모멘텀 차트 같이 받고 저기에서 이제 뭐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걸 봐도 상관은 없어요. MACD 오실레이터를 봐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수치만 잘 넣으시면 돼요. 수치만. 세 번째 기준은 이제 거래량의 기준. 그죠? 거래량이 5MA, 20MA는 넘겼지만 시장에 이슈가 될 만큼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자락에서는 개별 매매 기준.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쭉 뻗어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을 때 요럴 때의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요럴 때. 그러면 요자락은 대략적으로 거래가 이제 1차적으로 터진 그 흐름의 기준이 되니까 요자락이 됩니다. 요자락. 그 캔들까지 놓고 보면서 그러면 요거 빼고 얘 빼고 캔들로 그냥 박스를 쳐버릴게요. 캔들로. 그렇게 되면은 상승일 때 확인형이 뜨면서 거래가 터질 때 그럼 캔들까지 같이 놓고 보는 거죠. 땡겨서 보면 확실하게 상승일 때 확인형이 눈에 확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한번 땡겨볼까요? 이렇게. 그죠? 상승일 때 확인형이. 어찌됐건 요자락의 기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 인식 잡혔다 하면은 요 밑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없었어요. 계속. 크로스는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하락 기울기는 둔화가 됐는데 거래가 없죠. 오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0시 30분뿐이 안 됐어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요자락이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거래량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시겠습니다만 300만 주 정도 수준까지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게임주의 강세가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이제 뭐 긍정적인 보고서 재차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요자락의 기준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거래량 부분까지 놓고 볼 때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요게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렇다면은 요자락은 말 그대로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서의 흐름이 된다. 300만 주. 300만 주면 줄 이렇게 쭉 거놨지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쪽에 변동성이 제대로 이제 확장됐을 때 딱 그 위치, 그러니까 그 거래대금 수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흐름이 요 앞전에 300만 주 기준 잡으면 하루 거래대금이 2,500억 정도. 어찌 보면 굉장히 밋밋하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밋밋하다 하기가 좀 어려운, 밋밋하다 하기가 좀 어려운 거래대금이 된단 말이에요. 시장 거래대금이 2,500억이면 거의 뭐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10위 전후? 요 정도 기준이면 10위 전후? 2,500억 이상?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에서 이제 저 정도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첫 스타트 범위에서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우리가 7만 1,000원의 매매 사인이 일단 1차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만 3,000원까지 올라오고 VI 진행이 됐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나 방금 7만 1,000원에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였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강세 매수세를 드려도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제한적으로만 놓고 봅니다라는 그 문자를 같이 병행을 해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입 비중. 다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적절한 비중 조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래가 뻥 하고 터지기 전까지는 어느 가격에서 눌려도 살 수 있고 조금 올라가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분할 매수에 카카오게임즈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된 거죠. 7만 1,000원, 또 7만 2,500원, 또 7만 3,800원. 7만 3,800원에서는 이제 5% 추가, 7만 1,000원에 편입한 물량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동시효과 이후에 이제 거래가 빵 터져서 따라붙으신 분들의 기준, 그 기준이라면은 뭐 편하게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개장 초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일단은 88,000주까지 들어왔다가 4만 주까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 차익 실현이 될지
아니면 손바뀜이 될지 그건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흘러갔다가 지금은 다시 13만 7천 주입니다.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요. 게임주들이. 그래서 VI에 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기준이 8만 8천 주까지는 아니었네. 8만 주 초반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이 좀 축소가 됐고, 그리고 나서 8만 8천 주가 맞나요? 10시 1분에 8만 8천 주 축소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13만 7천 주까지 확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에서 거래가 터져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뭐 좀 넓게 저기 뭐 볼 수 있지만 월봉에서 는 보기로 하고요. 수급 범위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는데 아쉽게도 손절성 물량이 됐든 뭐가 됐든 공매도가 됐든 물량이 이제 일부 출회가 됐습니다. 저 기준의 수급 범위도 이제 한번 놓고 보시는 게 옳은데, 일단 수급 범위가 지난 10월 26일부터 매집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 이제 캡처를 또 뜰게요. 캡처를 뜨고 뭐 캔들 패턴상으로는 아주 뭐 주요한 패턴의 기준이 잡힌 건 아닙니다만 뭐 월봉으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주봉 기준에서도 뭐 갭을 메꾸는 저 과정의 흐름이 오늘 요만큼에서 끝나도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을 요 기준의 갭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이 갭이 있잖아요. 그 요거를 안 메꾸고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들어 올린다. 다음 주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주봉 거래량이 터지겠죠. 이번 주는 이 거래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갭 상승의 추세가 나오면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래서 바로 9만 원까지의 다이렉트의 추세 강화가 연출될 수도 있어요. 9만 원까지. 아일랜드 갭이 떴을 때 V자형 반등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갭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교육 자료 잠깐 꺼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급증 갭이네 돌파 갭이네 이런 것만 놓고 보면서 우리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자락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급증 갭이나 돌파 갭의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일랜드 갭처럼 V장의 그 가격 반발력의 기준까지 놓고 보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잖아요. 9만 원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일랜드 갭 성골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하락 추세 이제 막바지 국면에서 형성되는 위치의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성골 반전이 나왔을 때 V자형 탄력 반등을 기대한다. 정고점을 지속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도서에도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없어요.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까지가 있고, 요 실전 전략 돌파 갭의 목표 주가, 급증 갭의 목표 주가, 성골 반전의 목표 주가는 오로지 윤정두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 그만한 자격이 되죠. 뭐 수익률다에 8차례 우승하고 세계기로 깼으면 됐지. 그 이상 뭘 더 보여드려. 그렇게 해서 이 아일랜드 갭까지의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뭐 이왕이면은 뭐 아일랜드 갭 없이도 쭉 뻗어 오르고 다음 주 쭉쭉쭉 가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변동성 범위, 뭐 하루에 뭐 상한가는 못 가겠습니까? 주봉 단위 기준에 22%, 23%짜리 이런 변동성의 크기들을 충분히 내주는 종목이라서 요 자락에서 뭐 30% 수준이면은 9만 원까지 충분히 한 번에도 다이렉트로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지난 21년 10월 26일부터 누적이 돼 있어요. 2021 10월 26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일단 누적 범위 수급을 보시면 적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쌍끌입니다.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고, 그런데 뭐 게임주들 전체적인 조정에 개별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죠. 뭐 오딘의 실적이 실망스럽다부터 해서. 근데 어차피 성장주로 접근을 한 거지 당장의 펀더멘털성으로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성장성을 가지고
들여다본 거고 게임주 전체의 변동성의 확장 또 정부 정책 뭐 신사업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고 성장성을 부여해 주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한 방에 사실상 무너진 거죠. 무너지면서 미끄러졌는데 수급 범위는 일단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MSCI 지수 편입되고 거기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갔고 그 물량을 뭐 외국인들이 일정 범위 보시면은 450만 주까지 외국인들 매수 우위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패시브 물량 들어오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이 패시브 물량들은 공매도와 이제 대차로 많이 사용이 되죠.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지분이 좀 많이 줄었어요. 뭐 물론 기관들 지분도 상당폭 줄었습니다만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거래 터트리고 오늘 수급 개선폭이 좀 더 확장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400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들여다보던 1월 18일 기준점 대비 많이 이제 줄어져 있는데 그래도 440만 주 수준이죠. 약 440만 주 반올림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짧은 거예요. 11월, 12월, 1월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440만 주 나누기 7,745만 주 해주면 5.68% 적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매수평균 단가가 중요하죠. 또 매수평균 단가 2021 10월 26일 대비 전거래일까지의 매수평균 단가 잡으면 개인들이 93,000원의 물량을 뺏겼다. 93,000원에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단가의 기준이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크게. 그러한 이유는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매집 단가. 그리고 뭐 창구 동향까지도 놓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창구 동향 같이 보죠. 이렇게 해서 10월 26일부터 해서 2월 3일까지의 창구 동향 15위까지 보겠습니다. 요 기준 15위. 이렇게 해서 외국계 그다음에 이제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기금 물량 대행하는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집이 5%가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매집이 5%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5조 6천억짜리고 신뢰도가 높죠. 5% 이상이면은 대략 30에서 이제 50%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에서부터 쭉 들여다본다면 그렇다면은 세 가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어요. 1, 2, 3차 목표. 그럼 150%를 이쪽으로 잡고 130, 120.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굉장히 멀어지죠, 사실은. 근데 아일랜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직 갭 그다음에 아일랜드 갭 손꼴 반전이라고 해요. 손꼴 반전 목표는 얼마요? 9만 원 수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일랜드 갭이 아니더라도 돌파 갭 기준에서 최소 범위 8만 원 기준을 볼 수 있죠. 돌파 갭.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떠야 되는 기준이에요. 월요일 날 돌파 갭 목표 주가는 최소 이제 8만 원.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93,000원
곱하기 120% 해주면 11만 원으로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잡고, 그 다음에 93,000원 곱하기 130% 해주면 12만 원, 그리고 150%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93,0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14만 원. 이렇게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잡을 때. 그래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방 경직성은 일정 범위는 뛴다. 다만 이게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인식이 월등한 상태라면은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들여다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하면서 대처 부분을 좀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10시 이제 50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준에서로 보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고요. 하여간은 뭐 카카오 게임즈 보고 이제 이지트로닉스하고 뭐 스코넥도 보기로 했는데, 이지트로닉스는 벌써 이제 몇 번 한 3%도 5% 단위의 등락 범위는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더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뭐 마저 보도록 하고, 카카오 게임즈 이제 마저 들여다 보시면 13만 주 매수의 속에서 프로그램 매매 이외에도 분명히 물량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출회가 됐든 뭐 그렇지 않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지금 자락의 기준에서 일단은 월봉 기준에서 뭐 의미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 월봉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5분봉 기준에서 이제 흐름을 간단하게 놓고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봉 기준에서 이제 뭐 전일 마감 거래량이 이제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매직 계산기도 같이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매직 계산기 이렇게 해서 293490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준 가격이 뭐 오늘 기준으로 좀 잡는다면은 시초가 넘기고 이제 66,100원인데 뭐 67,000원 잡을까요? 시초가 넘기고의 흐름이라고 잡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가 오래간만에 실리면서 변동이 나오네, 뭐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기준가 대비해서 또 고가 대비해서의 흐름, 손절 가격과 이제 목표 가격 설정 범위,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가격 65,000원, 그리고 1.5% 밀리면 나는 차익 실현할 거야. 3%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야. 우리는요 일단 가져갑니다. 아까 여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기준의 거래가 어찌됐건 거래가 실려 있어요. 혼자 실렸던 전체가 같이 실렸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가격 대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지만은 특이한 케이스, 전체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있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강세고, 그래서 고점을 넘길 때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최악의 경우 뭐 시가저가까지,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또 아름아름 눌리고 있으니까 시가저가까지 눌린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그 기준이지만 그 기준에서 일단은 편입의 기준,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편입의 기준 설정한다. 그리고 시가가 저가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5분봉의 기준은 설정 범위를 잡고요. 텍스트 전략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그래서 매번 종목을 이렇게 다 녹화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매번 종목을 다 녹화해드릴 수는 없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종목 하나하나 가급적이면 다 설명을 드리고 설정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으로 옮겨 오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라이브 방송 쪽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들어오시는 게 이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3분의 1 지점이 71,600원이고요. 여기까지 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죠. 고점을 돌파해서 거기에 프리미엄 좀 주고라도 첫 스타트의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사느냐? 누적 수급이 요 자락까지 밀려 내려올 때
프로그램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 최소 8만 주 뭐 이상만 유지가 되고 있어도 부담 없이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다른 데 같으면 이제 뭐 거래 수반하고 돌릴 때 들어간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은 거래가 이제 이미 터져 있고, 이미 터져 있고 터진 거래량에서 이왕이면 이제 10만 주 넘겨주면서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10만 주가 수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5MA, 20MA 대략 한 뭐 7만 주 정도만 터져도 돼요. 혹은 6만 주 정도만 터져도 됩니다. 6만 주 터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가 둔화되고 움직임이 좀 둔화된다 해도 6만 주 정도의 5MA, 20MA 평균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면은 그럼 뭐 충분합니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거를 매직 시그널하고 같이 볼게요.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미 둔화돼 있죠. 꺾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기준의 영선 위냐, 꺾임이냐, 그리고 크로스냐. 세 가지 다 일치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서 놓고 보실 수 있는 범위는 꺾여졌을 때, 꺾여지면서 바로 영선 위로. 그럼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서 크로스까지 다 발생된 영선 위의 흐름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거래량까지 터져 있으면 뭐 금상첨화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부분이 수반된다라는 거는 위로 돌리는 거고 당연히 이제 꺾여져서 돌린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분봉 이렇게 해서 잘라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오늘 5분봉 카카오 게임즈 잘라주실 때 소나 모멘텀 차트 꼭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 5분봉까지 일단은 들여다봤고요. 프로그램 쪽 수급 범위 좀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텍스트 전략까지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자, 텍스트 전략 카카오 게임즈 기존에 1월 24일 기준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9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24일이네 죄송합니다. 11월 24일까지만 해도 근데 좀 조정이 굉장히 너무 좀 깊어진 상태의 흐름이 된 거고요. 지금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거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전략을 잡아놓을게요. 10시 53분 기준에 현재가 기준이 72,500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플러스 9.35% 그리고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사실상 5조 6,154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171만 8,939 거래대금은 1,236억 원 그리고 지금 뭐 11시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11시 기준의 거래대금이 상위권에 놓여져 있어요. 오래간만에 6, 7, 8, 9, 10, 11, 12, 13위 13위 뭐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급감해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카카오 게임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위입니다. 9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이 74,4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12.2%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매직 계산기 활용할 때 이제 73,300원이 되지만 우리는 오늘 첫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편입 유지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거는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돼 있다.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고 1조 이상짜리 특이한 수급 긍정적 편입 관점 이상 편입 불가 다만 수급 긍정적 편입 관점 이렇게 해드리고 시가와 고가의 기준의 3분의 1 지점이
71,6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77,300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확대의 경우 장중 저가 추가 편입 가능. 시가엔 저가, 시가나 이제 뭐 저가나 똑같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3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이렇게 꾸려 잡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그 시장 기준의 흐름에서는 어제 개장 초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갔다라면은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도 잡았을 텐데 그거를 놓쳤던 부분이 있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SD 바이오센서하고 일동제약의 우선순위를 뒀는데, 일동제약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음봉, 그리고 이제 SD 바이오센서는 저점 대비해서 또 상당히 돌려놓은 흐름이 있어요. 근데 뭐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지금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너무 또 깨져 내려가는데, 조금 이따 바로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의 선물 쪽 IT 쪽에 1.58%까지 좀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는데 좀 과도하죠. 국내 증시 연휴 동안에 못 움직였던 걸 감안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설정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 기준을 설정을 잡고, 그다음에 스코넥하고 이제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신기주인데, 이 이지트로닉스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뭐 개장 초에 들여다봤으면 가장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개장 초에 봤으면 요 자락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번 들여다보시죠라고 하고 이제 상한가 풀리고 나서의 흐름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한 5% 등락 범위가 돼요. 일단은 공시 내용 확인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보시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녹화를 해서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전에 올릴지 오후에 올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일단 뭐 40분 정도 카카오 게임즈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좀 힘을 더 내줘야 되는데,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서 조금 숨이 좀 찬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강연의 기준,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강연의 안내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VVIP 회원님들, 그리고 VIP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도 강연에 이제 예약하신 분들의 경우 숙박을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주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숙박 사용하실 분들 지금 몇몇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숙박하실 분들, 그리고 예약하신 분들이 이제 결제를 해 주셔야 돼요. 오늘 그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그거 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 오늘 바로 다 예약하신 분들 전화 드려가지고 결제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마무리. 이제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이 돼서 거리두기 제한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에 뭐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요. 최악의 경우 이제 무산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진행하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잡아드립니다. 그냥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단 요거 지금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오시면 15명으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퇴근할 때 10명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 특전사항은 이제 이벤트 다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하시고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교재 내용 드리니까 강연에 오셔서 교육교재 동영상 80시간짜리 자료 잘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VIP 문자반, 그리고 VVIP 반이 또 있어요. 그 반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지금장 잘 이겨내시고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자, 전화번호는 요 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전화 지금 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이 하여간에 게임주들 스타트가 돼서 탄력적인 시사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 쪽 수급은 어찌됐건 계속 들어와요. 믿지는 장사는 아니죠. 일단은